자, 11월 첫 번째 주간 총정리 4-1부로 하겠습니다. 4-1부. 섹터별로 우리가 중요 체크포인트 부분들 4부에서 건설, 은행과 그 다음 디스플레이, D램, 그 다음에 애플, LG 디플,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부분을 잠깐 코멘트 드렸는데, 이번에는 건설주라고 바이오 쪽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주간에 잠깐 코멘트를 드렸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섹터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분을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신라젠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지금 시총이 거의 이제 6조에 근접을 합니다. 6조에 근접을 하고 셀트리온에 비하면 아직 상당히 시총 자체가 비교 대상 부분들은 아닌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고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쪽이죠. 항암 바이러스 쪽인데 어떻게 보면 항암 바이러스 쪽이지만 예전에 한미약품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9배 가까워, 저점 대비 9배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왔고, 신라젠에 왜 이렇게 주목할까? 항상 보면 주가는 그 실적이든 모멘텀이라 실적 부분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상승 부분도 이끌 때 이게 주축이 돼 가지고 움직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면역항암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파 쪽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M&A 열풍, 누가 길리어드가 어떤 회사를 적자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부분이 적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신약 부분들은 나오지 못하니까 이 다음에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포석 M&A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항암 바이러스의 시장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항암 바이러스의 후보 물질을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거 그냥 사버려요, 회사를.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턴스턴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하고 있는 3개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을 인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신라젠의 주가 상승 부분, 8배의 주가 상승 부분을 이끌었던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신라젠, 턴스턴 바이오로직스가 그 사장과 그쪽 라인하고 부사장 쪽하고 신라젠하고 어떤 인적 교류 부분하든지, 그 다음에 신라젠의 향후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 쪽의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전체로 인수가 되었고, 거기에 혹시 이제 신라젠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 신라젠이 지금 임상이라는 이런 걸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보시면 제넥신이라는 회사, 저기 지금 저쪽 보면 HLB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쪽 개발 부분들 하고, 줄기세포 부분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줄기세포 쪽,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세대 면역 항암 신약 부분들, 하이루킨 미국 정부기관 개발 부분들 하면서 예전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기업의 기술 수출 부분들 진행하면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기술 수출 부분들 진행을 했었죠. 차기 물질에 따라 신약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는 면역함제나 이런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다음 기술에 대한 선전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수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 같이 적자되는, 거의 대부분 적자되는 기업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향후 만약에 개발됐을 때에 대한 그 파급 효과 부분들을 보면서 미래 가치 부분들에서 투영을 좀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반등 부분들 계속 소리 소문 없이 이끌어주는 하나의 파이다운 부분들이고, 이쪽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군의 하나죠. 인체 정보에서 나오는 데이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각원해서 지금 왓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지금 10개 업체인가 10개 은행에서인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왓스를 통해 가지고 의료의 검진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병원 쪽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의료 수가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료 수가 부분들을 받게 된다 하면 이건 상당히 파급 효과 부분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의사에게 진료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죠. 왓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많은 자료, 우리 CT 촬영, MRI 촬영,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 어떤 문의를 하는 환자의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이거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노하우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 진료를 받는 그런 케이스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방분이 나오는 하나의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부분들을 의료 데이터를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 데이터 부분들을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안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 부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료 수가를 신청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나머지 부수적인 규제 완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준다는 하나 그런 효과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항암제 쪽,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우리 인체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하루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등산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 웬만한 걸 걷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런 보험사들이 이쪽 의료 쪽하고 헬스케어 정보 부분들 상당히 원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조금 침범을 하려고 당근 부분들 제시하는 게 뭐냐면 KB 카드인가요? KB의 어떤 카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 보험사에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한 달에 30만 보를 걸으면 한 달에 30만 보를 걷게 되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가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보험료, 연간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는 어떤 정책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던 게 뭐냐면 그걸 걸었을 때 목표를 위해서 걷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카드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인체에 대한 정보를 살짝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할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할인 혜택 부분들이 여러분 같으면 1년에 5만원 할인 받으려고 하루에 한 달에 30만 부 걷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 파운드에서 했어요. 이것도 정책이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런 흐름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안트로젠 그 다음에 애니젠 워낙 많은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진단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 먹거리 쪽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미리 예상을 해두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부분들이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급등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발을 담그시고 단타 매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초급 투자자분들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준가 부분들 분명하게 명확하게 잡아놓고 해야지 8배, 9배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5%, 10% 먹겠다고 달라들었다가 잘못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9배 정도 상승한 거에서 좀 기본적으로 보면 20-30% 정도 조정을 받죠. 20-30% 조정 받으면 전체 추세 부분에 20-30%면 상당히 많이 빠져요. 상당히 9만원짜리가 30% 보니까 27,000원 정도, 3만원 정도 잡고 6만원대까지 하락이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 종목분들은 그냥 시장을 바라볼 때 이쪽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분이 이런 영향 부분을 주고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 IT와 결합되는 4차 산업혁명 부분들하고 뭐가 또 연관될 수 있을지 이쪽 부분에서 원격 진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니까 의료 정보 부분들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될 때 이 파급 효과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의료 쪽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계기.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품 부분들이 있죠. 제품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 부분들로 하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BT,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내용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건설업종 부분 잠깐 얘기 드릴게요. 건설업종 보면 현대산업이란 대림사업, 대우건설 3분기 실적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220% 증가 부분들을 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각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홍해 쪽에 500조 산업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람코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워낙 많은 건설 부분들 하니까 다른 데 발주하는 차라리 건설사 하나 좋은데 인수해가지고 그걸로 좀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중국과 아람코가 대우건설 부분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 자본 투자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당 가치가 너무 높아서 손해볼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현대산업, 대림산업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가 중동 지역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방송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는데,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란이 내년 22조 원 정도 규모의 유전계열 부분들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년 22조 원 정도의 유전개발 부분들 계약을 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것과 협정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걸림돌 부분들은 그거죠. 트럼프가 그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일단 걸어놨죠. 걸어놓으면서 약간의 지각 변동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보니까 경쟁, 건설 관련된 부분들에서 2030, 사우디는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500조 원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무기부도 많이 사주고 있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상당히 으르렁거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사우디 누군가가 하나가 개발 부분들이 불거나 무기 구입 부분들을 도입을 확대한다면 양쪽 다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트럼프가 지난번 가면서 이란 핵협상 부분도 폐지하고 준수하지 않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부분들을 약간 들어주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무기 경쟁 부분들을 약간 부추겼던 부분도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에 사드를 판매를 했죠. 여기에 두 번째로 이란도 이제 핵 협상 부분들을 통해서 규제 완화 부분들 좀 풀어주는데 아직 달러의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풀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유전 개발 22조 원 정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 해외 쪽에서 수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사우디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라크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순니파하고 시아파의 어떤 대장격 부분들의 성격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양쪽에서 지금 붙었죠. 건설 관련된 부분도 붙고 이렇게 이란 쪽에서 수주 관련된 붙고 계속 이렇게 붙으면 좋아요. 우리나라 건설사 쪽에 먹거리 부분들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래서 이란이 내년에 22조 원 정도 유전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있고 미국의 브레이크 그렇게 지금 더 확대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계속 추이를 보면서 아무튼 근데 트렌드 자체는 중동 지역에서 먹거리 부분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 부분들은 건설업종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산업이라든지 대림산업, 대우건설 3분기 실적 부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도 내용을 좀 더 분석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그 시장에서 가장 문제를 이끌었던 게 기억나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신 분들 주가 박살냈죠. 주가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주주배당 유상증자 부분들 하면서 엄청나게 대규모 유상증자 부분들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증자 하면서 주가 부분이 비탄력 좀 움직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바닥 나왔습니다. 주가 부분들 한번 이제
그 가능성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가 만원대였는데 지금 12,000원대까지 12,500원 12,000 만원대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원대 전에서 해서 지금 12,000원대까지 20% 이상의 급등 부분 나왔죠. 근데 이 주가 부분들 그 전에 뭐 2014년도, 2015년도 보더라도 2014년도에는 5만원대였고 2015년도, 16년도, 15년도에는 2만원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부분들을 하면서 이 주가가 2만원대에서 만원 이하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부분들을 지금 2016 작년 1월달 정도에 진행을 했죠.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 주가 같은 경우 보면 14,000원 이 예전에 유상증자 했을 때 가기 전에 이 가격 부분도 한 번씩 슈팅 나왔던 가격인데 이거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 물량 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량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전자, 금융 이런 부분들로 지금 뭡니까? 각자 예전에는 컨트롤 타워 부분에서 삼성물산이라든지 이쪽 중간금융주주 회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을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 걸리다 보니까 전자 쪽, 건설 쪽 각자 섹터별로 나눠지려고 하는 소그룹 쪽으로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삼성의 엔지니어링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주가를 싸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건설 쪽이 약간 뭡니까? 물론 그 사업 방향 부분을 중점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약간 중첩되는 게 뭐냐면 그 삼성 그룹 내 건설사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뭐 삼성중공업도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지금 어떻게 건설 쪽 부분들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대주주 지분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중심축 역할 부분들을 하죠. 중심축 역할 부분을 하고 삼성엔진은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가 한 11% 정도 가지고 있고 물산이 한 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그때 루머로 많이 돌렸던 얘기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진의 합병 가능성 부분도 계속 코멘트를 좀 됐어요. 건설사 부분들을 지분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주가 부분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물량 부담을 해서 주가가 비탄력적인 부분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자본 장식 상태로 있으니까 주가에 당연히 빠졌죠. 근데 이걸 약간 의도한 부분도 여보지 않느냐. 워낙 이건 루머선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 삼성그룹 내 건설 사업 부분들의 어떤 교통정리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도 일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건설, 그 다음에 뭐 이란,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뭐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A4지 한 장 정도 돼요. 한 장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코멘트를 어떤 추가 대책 부분들 나오면 이건 한번 쭉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4-1부인데 5부에서는 아까 3부인가요? 4부에서 4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그래도 우리가 그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4-1부 방송 부분은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방송은 좀 편안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가 부르는 사랑할수록 전동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곳에 그대로 난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다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내 기억 잃어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